원장님, 저희 오늘 촬영 처음 하시는데 촬영 전에 라면 한 그릇 하고 시작할까요? 라면이요? 네. 그래도 피부과 원장인데 그건 좀... 응? 어디 가셨지? 원장님은 날이 갈수록 피부가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혹시 비결이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좀 있어요. 눈썰미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 화장도 안 하시는데 맨날 궁금했었거든요. 막 약간 특유의 맑은 느낌이랄까? 사실 저만 알고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 오늘 이 주제로 좀 알려드릴게요. 피부가 하얘지는 진짜 가성비 좋은 방법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연예인들 보면은 데뷔 시절이랑 조금 지난 후에 피부톤 차이가 막 한 3-4톤 정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던데 이게 현대의학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런 분들 진짜 신기하죠. 실제로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한데 쉽게 말해서 한두 톤 정도 밝아지는 건 가능해요. 완전 흑인이 황인종 혹은 백인종처럼 되는 거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 이런 효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원리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피부에는 얕은 표피층이 있고 그 밑에 진피라는 깊은 층이 있는데 이 사이쯤에 이제 색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라는 색소 공장이 있어요. 이 멜라닌 세포라는 색소 공장이 자외선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 긁혀서 상처가 생기거나 뭐 다른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색소를 계속 만들어내게 돼요. 여기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면 흑인 같은 분들이 되는 거고, 이와 반대로 색소 공장이 제대로 색소를 만들지 못해서 얼굴이 하얘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백인이나 백반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인종 중에서도 멜라닌 색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피부톤이 다른 거예요. 연예인분들은 이 멜라닌 색소 자체가 적어서 피부가 되게 맑고 하얗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 밭일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가 까만 것도 이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을 못 하시거나 하면은 이 공장에서 색소를 계속 만들어서 피부가 좀 까매지고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봤는데 그때는 진짜 피부가 엄청 하얗더라고요. 뭐 그때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뭐 톤이라도 조금 살릴 수 있을까요? 하얘졌어요? 못 믿었네. 어렸을 때 피부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죠. 사실 어렸을 때 피부가 우리 본인들 피부에서 가장 밝아질 수 있는 피부톤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 태닝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제일 햇볕을 안 보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바지도 많이 입어서 혹시 배인가요? 맞아요. 배는 다른 부위보다 이제 햇빛에 노출되는 빈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이 배의 색깔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피부가 하얗게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멜라닌을 활동하지 못하게 막으면 하얘질 수도 있겠네요. 피디님 맞아요. 접근 되게 잘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미백을 할 때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미백을 하고 있어요. 먼저 쉽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피디님 혹시 레티놀 크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레티놀은 이 비타민 A랑 비슷한 성분인데 이 레티놀은 이제 멜라닌 색소를 생성이 되는 거를 억제를 해주고, 생성된 멜라닌 색소, 즉 색소 침착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빨리 없애주기 때문에 피부를 좀 더 밝게 해주는 그런 원리예요. 근데 저 이거 올영 세일 할 때 왕창 사가지고 바르는데 왜 이렇게 따가운 거예요, 이거?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레티놀 크림은 우리 피부가 한 달 정도 간격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간격을 되게 단축을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피부가 만들어지게, 새 피부가 차오르게 하는 원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피부 표면에 쌓여있는 뭐 색소 침착 같은 게 빨리빨리 없어져서 피부가 밝아지고 뭐 주름도 펴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이 반대로 말하면 피부를 너무 채찍질을 한다고 보면 돼요. 피부를 너무 몰아세우는 격이라고 보면 돼서 피부가 뭐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제품을 좀 많이 쓰게 되면 피부가 좀 따갑고 가렵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PD님처럼 뭐 레티놀 크림 바르시고 피부가 따가우신 분들은 스크럽이나 뭐 필링 이런 거 하시면은 더더욱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화이트닝 홈케어는 집에서 못 하는 거네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레티놀 크림뿐만 아니라 미백 화장품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뭐 그런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레티놀이랑 다르게 액체는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제품이라서 아침에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 눈시림 증상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눈 주변에 바를 때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원장님, 근데 제 친구는 그 레티놀이랑 스티바 A라는 거를 같이 발랐는데 피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레티놀이랑 스티바 A가 사실 성분이 똑같은 제품이에요. 둘 다 피부 턴오버, 피부를 만드는 주기를 빨리빨리 해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쓰시게 되면은 우리 피부가 그 속도를 맞춰가지 못하고 뻗어버리는, 피부가 말 그대로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스티바 A는 레티놀이랑 다르게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고, 그만큼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꾸준하게 쓰시면 뭐 피부가 밝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에 있는 잔주름 이런 것도 펴지는 게 보이실 텐데, 효과가 크다는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부작용이 세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티바 A는 반드시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사용법을 교육받으시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스티바 A나 뭐 레티놀 크림 같은 바르는 약 이외에도 주사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 성분은 우리 피부에 있는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이 멜라닌을 제대로 못 만들게 해서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한 10번 정도 받게 되면은 피부가 한 톤 밝아지는 게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그럼 A대로 돌아갈 수도 있을까요, 혹시? 그럼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잘 해주시면서 이제 선크림을 제대로 발라주면서 자외선의 차단만 잘 해주시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피부를 하얘지게 하는 효과가 제일 좋은 시술이 있어요. 솔직히 가성비는 좋지는 않아요.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서. 근데 효과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그 어떤 시술들, 뭐 화장품들보다 효과가 좋은 거라서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토닝은 워낙 이전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피부에 있는 색소들을 잘게 부셔서 우리 색소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만들어서 피부톤을 밝게 해주는 그런 원리를 이제 토닝이라고 해요. 이런 레이저 토닝은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간격을 가지고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 충분히 받게 되면 얼굴 전체 톤이 밝아지고 뭐 얼굴에 있는 잡티나 주근깨, 뭐 기미 이런 것들도 많이 옅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저 토닝의 또 장점이 다운타임이 짧다는 거예요. 다운타임이라는 건 시술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그렇게 얼굴에 뭐 레이저를 받는다고 뭐 트러블이 막 올라오거나 티가 많이 나는 시술이 아니라서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선크림도 잘 바르고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성분으로 홈케어도 잘하고 시술도 받을 건데, 이거 말고 좀 피부과 원장님만의 꿀팁 없을까요? 사실 여기서 다 풀면은 다음 영상 각이 안 나오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 흔히들 얼굴 톤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대부분 원인이 색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피부를 어둡게 하는 원인에는 색소 이외에도 뭐 혈관 같은 게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피부가 밝은 서양인이 홍조가 생기면 우리 하얀 도화지에 빨간 점이 있는 것처럼 빨갛게 보이는 걸로 끝나겠죠. 근데 만약 우리처럼 피부가 약간 노란 동양인들이 피부 밑에 혈관이 확 늘어나서 뭐 홍조가 있다면은 우리 노란 도화지에 빨간색 점이 잉크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어두칙칙하게 보일 수 있어요. 흔히들 사람들은 이 색깔을 보고 이제 기미가 생겼나? 점이 생겼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홍조가 생긴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홍조로 피부 톤이 고르지 못하고 어두운 분들은 사실 색소 레이저를 주구장창 받는 거는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소 레이저는 효과가 없고 혈관을 잡아주는 홍조 레이저를 받으셔야 되죠. 단순 색소 침착이 아니라 홍조가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실제로는 색소가 아니라 혈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 레이저를 받기 전에 그 피부 진단 기기라고 있어요. 그런 걸로 얼굴을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혈관 때문에 이렇게 색이 진해져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기미나 뭐 잡티 같은 색소 때문에 얼굴 톤이 어두워 보이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지 충분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레티놀, 그리고 스티바 A,
글루타치온 그리고 레이저 토닝 이런 시술들을 좀 추천해 드렸는데 각자 얼굴에 맞는 제품들이 있고 각자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똑같은 레이저 토닝을 받으셔도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색소가 진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렸을 때 하얀 피부로 돌아갈 수 있으시길.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